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오드는 인구수 약 170명의 작은 마을입니다. 평균 연령은 65세 이상이죠. 도로를 따라서 주택들이 있고 마을 내에는 우체국과 교회 2개가 전부인데요. 식료품을 사거나 음식점에 가려면 차를 타고 10분 이상은 운전해야 합니다. 이 마을에는 미국에서 2020년에 엄청나게 화제가 된 한 가족이 있습니다. 휘테커 가족인데요. 다큐 제작자인 마크 라이타가 2004년에 책을 제작할 때 이 가족의 사진을 찍었고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지내다가 16년 후인 2020년에 근처에 촬영이 있어서 이 마을에 잠시 들르게 되었죠. 그때 마크는 휘테커 가족을 만나 이들의 근황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고 이 영상은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근친상간으로 이루어진 가족이고 짖거나 끙끙거리는 소리로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죠. What are you eating tonight for dinner? A sandwich. Ê, ê, tao bọng mê. Ê, mê. 휘테커 가족은 1550년경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고 최소 1850년대 이전부터 대대로 근친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존과 헨리 휘테커는 1897년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인데요. 그들은 각각 결혼을 했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인 존과 그레이시는 사촌 사이이지만 1935년에 결혼을 했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거의 같기 때문에 이때부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 광부로 일하던 존과 주부로 살던 그레이시는 15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2명은 태어나자마자 사망했고 나머지 자녀들 대부분이 자폐 스펙트럼을 앓거나 심장질환 문제,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So what are your names? His name's Ray. Ray. I remember Ray. I photographed you, Ray. Do you remember? Years ago. And your name is Lorraine. Lorraine and Timmy. Yeah. 15남매 중 베티, 로렌, 레이 등 일부만 현재까지도 오드 마을에 남아서 살고 있고 로렌의 아들인 티미까지 이 집에 함께 살고 있죠. 그 중에서도 로렌과 레이의 상태가 가장 좋지 않아 짖거나 끙끙거리는 소리로만 소통이 가능합니다. 1952년생인 베티는 71살로 말을 못하는 형제들을 대신해서 소통을 해주고 근처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옵니다. 베티에 따르면 로렌과 레이는 말은 못하지만 알아들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언어적 능력이 있는 베티는 엄마에게 결혼하지 않겠다며 나머지 형제자매들을 돕겠다고 했고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며 이 집안의 가장으로 살고 있죠. 이들 가족 구성원 대부분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를 그만두었고 유일하게 로렌의 아들인 티미만이 특수교육을 받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들의 생활 환경은 열악한 편인데요. 방 4개와 TV가 있는 낡은 트레일러에서 개 여러 마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가족들 대부분은 하루 일과를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들이 거주하는 트레일러 근처에는 15남매 중 9째와 12째인 존과 레리 그리고 레리의 딸 등이 살고 있는데요. 가족들만이 가끔 방문을 하고 그 외에는 이들을 찾아오는 친구나 지인도 없고 자기들끼리만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오드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죠. 휘테커 가족에 대한 소문을 듣고 10대 청소년들이 이들 집에 찾아와서 계란이나 휴지를 던지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방문하여 괴롭히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크가 처음에 이들의 다큐를 만들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휘테커 가족을 괴롭히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이웃이 총을 들고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웃들 뿐만 아니라 경찰들도 이들을 보호하고 있죠. 마크가 베티에게 가족들이 왜 정신적,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냐고 묻자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친척 등 다른 가족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도 없다고 대답했죠. 15남매 중 한 명인 케네스에게도 눈이 사시가 된 이유를 아냐고 묻자 자신의 아빠가 석탄 광부여서 그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약 175년이 넘는 근친혼의 역사로 인하여 유전병을 심하게 앓고 있지만 자신들의 유전병의 원인이 근친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15남매 중 로레인, 베티, 레리, 케네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은 심장질환 등 병환이나 노화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특히 아홉째 존은 2022년에 사망하였고 5명의 자녀와 여러 명의 손자 그리고 증손자까지 둔 것으로 알려졌죠. 현재까지 오드마을에 남아 사는 몇 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마크는 휘테커 가족의 다큐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일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폭로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는 다큐를 제작한 후 이들을 위해서 모금을 했고 휘테커 가족의 사연이 알려진 후 약 5만 5천 달러, 하나 약 7,500만 원 정도가 모금되었죠. 그 돈으로 휘테커 가족의 집을 수리해 주거나 새 트럭과 난방기 등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 가족들을 월마트에 데려가서 필요한 것들을 잔뜩 사주기도 했는데요. 특히 1953년생인 레이는 난생 처음으로 마트에 가서 굉장히 신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휘테커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옷 등을 샀죠. 또한 미용실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휘테커 가족의 사연은 근친혼으로 인한 극단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세간의 좋지 못한 시선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현재까지도 오드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휘테커 가족은 주변인들의 도움과 후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특히 마크가 다큐 제작 이후 주기적으로 이들과 연락하며 도움을 주고 근황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